문제 4-2번 태양전지의 최대 전력점과 효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여러분들 이거 쓰시면 뭐 쓸 거 없다라고 해가지고 태양광 전지, 광전 효과 막 이런 것들 막 쓰시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죠? 최대 전력점과 효율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요번에 제가 최대 전력점과 효율에 대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교재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딱 최대 전력점과 효율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 전력점. 여러분들이 최대 전력점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로 태양광 발전이 전력을 내는 점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태양광 발전의 고효율화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찾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될 것이고 그 최대 전력점이 뭔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 설비가 막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보시면 첫 번째 그 최대 전력점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출력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가 일사량이죠. 다음과 같이 일사량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최대 전력점은 점점 이게 MPP라고 하는 게 맥시멈 파워 포인트라고 해서 요게 최대 전력점입니다. 그래서 이 최대 전력점은 일사량에 따라서 점점 더 최대 전력점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것들은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일사량이 높으면 당연히 최대 전력점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온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최대 전력점이 어떻게 되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대 전력점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빛이 많이 비치니까 이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거꾸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태양광 발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뭘 선택을 하고 있죠? 수상 태양광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띄워놓으면은 태양광 셀의 온도 자체가 지금 위에 그냥 이 대지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수상에 태양광을 띄워놓고 온도를 낮춰서 최대 전력점을 높이는 이 기술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최대 전력점이라고 하는 게 태양광 효율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를 최대 전력점을 여러분들 아시라라고 하고 저는 출제자가 문제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향후에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그래프 2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서브노트에 정리를 해 놓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 전력점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전력을 내는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일사량과 온도와 관련이 돼 있다. 일사량하고는 비례하고 온도하고는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만 적으면 됩니다. 일단 그죠? 최대 전력점은 이게 다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 강의 받으러 오셨는데 모범 답안만 보고 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MTTP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전압 전류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출력이 이 점일 수도 있고 이 점일 수도 있고 이 점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태양광 일사량은 디폴트고 온도도 디폴트인데 어떤 이런 최대 전력점 커브에서 이 점을 맞춰야 우리가 최대 출력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최대 전력점 관련된 커브가 보시면 출력 전력하고 전압하고의 관계에서 이 커브가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보면 우리 무슨 제어를 해야 되죠? 이 피크치를 가기 위해서 어떤 제어를 해야 됩니까? 네? 자, 어쨌든 이런 커브들이 막 있잖아요. 이렇게 각 일사량이나 온도에 따라서 이런 커브들이 그려지죠. 근데 출력이라고 하는 건 꼭 이 피크치에 가 있지 않고 어느 점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각각의 특성 커브에 의해서 그러면 그 커브 상에서 내 어떤 출력점이 여기다라고 하면 이 출력점을 최대까지
끌어올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이 그래프에서 이 글자 보이시나요? 전압입니다. 전압. 인버터를 가지고 전압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인버터를 가지고 전압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버터를 가지고 전압 제어를 해서 얘를 이 피크치까지 올리는 게 MTTP라고 불리는 겁니다. MPPT라고 불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그 한번 출제가 나올 법한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어떤 그러면은 이 MPPT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등산법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점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경사각도가 이렇기 때문에 자,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요렇기 때문에 V1 빼기 여기가 V1이고 여기가 V2입니다. V2는 어떤 값을 가집니까? 네? 얘 빼기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얘 빼기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죠. 여기가 당연히 작으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파워는 어떻습니까? 파워는 파워 A점에서의 파워하고 B점에서의 파워도 당연히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죠. 맞죠? 그러면 그 델타 V하고 델타 P하고를 분자 분모로 해서 나눠버리면 기울기가 이런 놈은 플러스를 가지겠죠. 그렇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이거를 센서링 하는 데서 봤었을 때 델타 V하고 델타 P하고의 기울기가 플러스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인버터로 전압을 계속 올립니다. 기울기가 0이 될 때까지. 왜? 이 피크치를 찾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쭉 올려서. 그러니까 현재 나의 위치는 어디다? 나의 현재 위치가 요 포인트에 있느냐, 내리막길에 있느냐, 오르막길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제어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점에 있다, 내가 이 점에 있다라고 하면은 얘하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도 또 인버터를 동작을 시켜가지고 이 피크점으로 가게끔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압을 올리고 전압을 내리고 해서 피크점을 찾아가는 이 인버터 제어가 최대 전력점 제어, MPPT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을 도대체 어떻게 최대 전력을 내느냐,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태양광이 있는데 태양광 빛이 많이 비치면 태양광 발전이 많이 되겠거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버터를 가지고 이런 거를 계속 고효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분이 안 거는 뭐냐면 일사량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확실히 없나요? 일사량이요? 예. 이제 오존층도 좀 없애고. 그거 아니라 트레이싱을 하죠. 셀을 트레이싱을 하잖아요. 그럼 일사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게 첫 번째 기술이고 두 번째 수상 태양광 온도를 낮춰버리죠. 그래서 최대점이 높게끔 만들죠. 그죠? 일사량을 높이는 것도 최대점을 높이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온도를 낮추는 것도 최대점을 높이는 거고, 그렇게 두 가지 기술을 사용을 하고, 그럼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높였는데 그럼 이 부분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찾아가는 거는 인버터를 통해서 전압 제어를 통해서 그 부분을 찾아간다. 등산법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사항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문제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효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양광 전지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태양광 발전을. 그죠? 그래서 꼭 집어서 이걸 물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효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효율은 교재는 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놨는데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놨습니다. 그냥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또 추가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인버터 선정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제가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커브인데 인버터 전압 레인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뭐예요? 제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어를 못하죠. 그렇죠? 커브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여기에 맞는 인버터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버터 출력 전압이 요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 셀의 최대 전력점 커브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매칭시킬 수가 없잖아요. 변이가 요거니까 인버터의 변이가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늘리거나 태양광 셀을 늘려가지고 용량을 키우거나 얘를 낮추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광 셀을 해놓고 인버터 전격을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전력점 안에 전압 레인지가 들어가주는 인버터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제어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현재 태양광 시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표준표가 나와 있어요. 자, MPPT 전압 범위가 여기다라고 인버터 전압 범위를 좀 더 와이드하게 이 정도로 잡아두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전지 효율은 그냥 말 그대로 어떠냐면 입력 에너지분의 출력이에요. 출력. 그러면 보시면 입력 에너지가 어떠냐라고 하면 자 보세요. 태양광 셀의 면적은 요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1000W per 메타 제곱이다라고 하면 이 면적에다가 이 와트를 하면 제곱메타당 얼마의 에너지를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표준 에너지량에다가 이걸 나누면 한 대략 뭐 24.336W가 들어왔다고 쳐요. 그죠? 근데 얘 출력은 뭐예요? 얼마죠 지금? 태양광 셀의 출력은? 4W예요. 4W. 그러면 그냥 입력분의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우리가 이게 비정질이든 정질이든 단결정이든 그 셀이 이렇게 있잖아요. 가로 세로가 있죠? 그럼 가로 세로당 에너지가 얼마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정해지면 이 입력 에너지가 정해지죠. 그죠? 그 얘가 10장이다. 그러면 그 에너지도 정해지겠죠. 그죠? 그런데 출력이 얼마가 나왔다. 이 태양광 셀을 통해서 출력이 얼마가 나왔다. 몇 와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나오죠. 그죠? 그게 효율이라고요. 단순한 이야기죠. 이거. 그게 효율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를 지금 저는 그냥 뭐 공식만 적어놓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 셀의 최대 전류는 7.44W, 그 다음에 최대 전압은 0.519, 출력이 이렇게 되면은 4.015가 나오고 한 셀의 면적은 지금 15cm짜리죠 이게? 15cm짜리. 15cm니까 면적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표준 조건에서의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에너지량이 1000W per 메타 제곱이니까 여기에 메타 제곱당 1000W 나오니까 여기 이 셀의 면적을 곱하면 이런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맞죠? 그런데 한 셀당 출력은 4W니까 24W 넣어가지고 4W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효율이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봤었을 때. 그래서 1000W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네, 표준. 표준이요? 네.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냥. 아까 요거
여기 보면 1000, 800, 600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사량이 어떤가라고 하는 표준으로 집어넣어 본 거예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면 24대 24대 4니까 16.5% 정도 나온 거죠. 그래서 보통 태양광 셀의 효율이 한 16%? 뭐 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공식적으로 넣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왜 보통 보면 변압기 표준 임피던스 정도 같은 경우 외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태양광 효율 정도 되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건 대강 알고 있고 표준 태양광 입사 표준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알고 있어가지고 대강 나오면 이런 그냥 샘플 계산이 웬만큼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예로 계산을 해주는 게 좀 더 퀄리티 있는 답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필요는 이제 와서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